하지만 자살로 세상을 떠났음에도 사망보험금이 지급된 사례가 여기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YK교통의 도로왕 김지훈 변호사입니다. 보험에 가입한 사람이 교통사고로 인해 상해나 사망에 이르게 됐다면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험 가입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경우라면 보험금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보험 계약이나 보험 약관 조항에는 고의로 자기 자신에게 상해나 사망을 일으킨 사람에 대해서는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면책 조항이 들어가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자살로 세상을 떠났음에도 사망보험금이 지급된 사례가 여기 있습니다. 이 남성은 직접 차를 운전하고 다리를 건너다가 다리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6m 아래로 떨어진 이 남성은 다행히 목숨은 건졌지만 30% 정도의 신체 연구 장애를 입고 재활치료 중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남성은 사고 후 우울증을 앓다가 결국 사고 3개월 만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자녀들이 보험사에 상해 사망보험금 지급을 요청했지만 보험사에서는 자살이라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유족들은 보험사를 상대로 보험금 지급 청구 소송을 걸었습니다. 보험사는 여기에 대해서 자살은 고의로 사망한 거니까 상해의 우연성이라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남성이 교통사고로 인해 우울증 등 정신질환을 겪어왔고 이러한 정신질환으로 인한 심각한 고통에 시달리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기 때문에 교통사고와 사망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즉 재판부는 이 사망이 보험계약에서 정한 상해의 직접 결과로 사망에 이르렀을 때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이죠. 자, 여기서 핵심은 상당 인과관계입니다. 우리나라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은 행위와 결과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되느냐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상당 인과관계는 어떻게 판단할까요? 이론상으로는 구체적 사실관계와 사회통념 등 다양한 얘기가 있지만 실제로는 판사님들이 그때그때 재량껏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판사님들이 마음대로 판단하는 것은 아니고요. 과거 판례와 구체적인 사실관계들을 종합적으로 많이 고민을 해서 판단하겠죠. 이 사건뿐만 아니라 다른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인한 자살사고에 관해서 우리 판례들을 보면요. 우리 법원은 민사 분쟁에서의 인과관계란 과학적, 의학적 인과관계가 아니고 사회적, 법적 인과관계로 판단한다. 따라서 반드시 의학적이나 과학적인 인과관계가 인정돼야 되는 것은 아니다. 보험약관상 상해의 직접 결과로 사망하였을 때라는 의미도 이러한 맥락에서 파악되어야 한다. 라는 것이 우리 법원의 입장입니다. 즉 자연과학적으로 이 남성의 사망 원인은 자살이지만 사회적, 법적 관점에서는 교통사고가 바로 사망의 원인이 되었다는 것이죠. 게다가 대부분의 보험약관에는 심신상실 등을 이유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제한된 상태에서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에는 면책할 수 없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강도에게 협박당해서 자해한 경우에 면책될 수 없는 것처럼 이 남성에 대해서도 보험사가 면책될 수 없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 근거였습니다. 교통사고는 피해자 본인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에게도 엄청난 고통이 됩니다. 이들에게 이번 판결이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기를 기원합니다.